오늘이 10월 17일입니다. 김장무, 김장배추밭에 칼슘과 붕소를 연면 시비를 해줄 텐데 이왕 해주는 김에 바닷물도 함께 혼합해서 연면 시비를 해주겠습니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잎끝이 마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속이 썩어버리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공급을 해주는 거고, 붕소가 부족하면 이 잎이 이 갈변이 되거나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고, 이 무 같은 경우는 붕소 부족 현상이 나오면은 무 뿌리가 가운데가 속이 썩는 현상처럼 시커멓게 썩는 그런 현상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붕소가 필요하죠. 붕소하고 칼슘이 들어있는 영양제인데 배추나 양배추, 상추, 시금치 이런 데에도 사용해도 된다고 했고, 성숙기에서 수확 7일 전까지 사용해도 되나 보네요. 영양제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붕소와 칼슘이 있는 그런 영양제를 주면 되겠습니다. 바닷물을 길러와 가지고 많이 안 줘도 되기 때문에 페트병에 한 몇 병 떠오면 좀 설 수 있죠. 바닷물도 금방 떠와서 바로 주는 게 효과가 제일 좋답니다. 바닷물은 김장배추에는 40배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한 70배 정도로 희석해서 연면 시비해 주겠습니다. 바닷물하고 붕소와 칼슘이 드는 영양제를 같이 혼합해서, 오늘이 10월 17일인데 오늘보다 조금 더 일찍이 줘도 될 것 같고, 2번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한 2번 정도만 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 주고 한 일주일 후에 한 번 주고 한 2번 정도만 줄 생각입니다. 칼슘은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붕소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칼슘 영양제들 보면 대부분 붕소가 함께 들어있거든요. 붕소는 운반 역할을 하거든요. 리비희는 식물이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양분 중에 충분히 공급되는 양분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양분에 의해 결정된다는 채소 양분율을 주장했습니다. 와따 기얇은 주농부라 남의 말은 철떡같이 믿고 부족한 양분을 공급해 줘야겠네요. 미량 성분이라 뭐를 주면 좋을까? 그래, 그거 있다 아이가. 소금을 직접 땅에다 주기는 그렇고 바닷물을 연면 시비해 주면 되지 뭐. 지난번 바닷가 놀러 갔을 때 떠다 놓은 바닷물은 그냥 공짜니까 돈을 들일 필요 있나? 될 수 있으면 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이용하는 거지. 배추를 살펴보니 칼슘이나 붕소 부족 현상은 없는데, 그래도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주는 게 좋다 싶어서 연면 시비를 해줍니다. 소금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소금을 추비 주듯이 땅에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금을 주면은 배추가 맛있고 그렇다 하는데, 소금을 땅에 직접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땅에 직접 주자니 좀 염류 장애가 있을까봐 좀 꺼려서 연면 시비로 대체해 줄 생각이거든요. 그럼 또 염류 직접은 먹고, 염류가 직접이 되면은 염류 장애는 칼슘이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이 토양에 축적이 되어 있으면은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세포액이 밖으로 빠져나와 버리고 뿌리가 죽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아하, 그래서 소금을 땅에다 직접 주지를 않고 바닷물을 준다는 소리구나. 앞으로 바닷물 자주 사용해야겠네. 그러니까 균형 시비가 중요한데, 이런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미량 성분들을 주면은.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는 또 뭔데? 다량 원소는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이렇게 6가지 정도이고, 미량 원소가 붕소, 철, 망간, 구리, 아연, 몰리브덴, 염소, 니켈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탄소 C와 수소 H, 산소 O 이 3가지 성분인데,
이 세 가지 성분은 물과 공기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얻기 때문에 안 줘도 되지요. 바닷물에는 적지만 작게 들어있지만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질소, 인산, 칼륨은 추비를 통해서 보충을 해줬고, 황은 2차 추비를 할 때 황산가리를 주면서 황을 공급을 해줬고, 물론 이제 배추밭을 만들 때 칼슘 유황 비료를 뿌려줬습니다. 또 붕사 비료도 넣어줬죠. 칼슘과 붕소를 넣기는 했지만은 올해처럼 또 가물거나 하면은 비가 안 오면은 수분이 없으면은 이 칼슘이나 붕소는 뿌리로부터 공급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옆면 시비로 보충을 해 주는 거죠. 지금 시기에는 이제 진딧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살펴야 됩니다. 또 이 속에 벌레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속에서 갉아 먹어버리니까 끝에서는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벌레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 이 벌레들은 배추는 주로 이 잎 뒷면을 봐야 됩니다. 벌레가 뒷면에 많이 있거든요. 앞에만 보고 벌레가 없네 했는데 뒷면에 보면은 벌레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배추는 뒷면에가 오히려 벌레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 같은 것들이 날아와서 또 잡아먹어버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뒷면에 많이 있는데 뒷면도 잘 살펴야 됩니다. 뭐 천연농약이든 약을 칠 때도 그래서 배추는 이 뒷면에도 약을 쳐줘야 되거든요. 앞면뿐만이 아니고 뒷면에도 약을 쳐줘야 됩니다. 배추가 이제 이렇게 막 자라게 되면은 햇빛을 못 받고 하면은 하엽들은 이렇게 노화가 됩니다. 노화가 된 하엽들은 따주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따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잎을 놔둬봐야 광합성 하는 것도 아니고 통풍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따져 뿌리는 게 좋습니다. 배추도 습하기나 하면은 무름병이 오거든요. 예, 햇빛이 참 보약입니다. 햇볕도 좀 잘 들게 해줘야 되고, 무도 마찬가지거든요. 무도 하엽이 노랗게 되는 이런 잎들은 오히려 따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놔둬봤자 이런 잎들은 차라리 따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바람도 좀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들고 해서 더 잘 자라거든요. 이런 잎들이 있어야지 광합성을 해서 이 뿌리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잎들을, 싱싱한 잎들은 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추나 무는 이제 수확 20일 전에는 물이든지 영양제나 추비 이런 것들은 이제 일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까지 계속 물을 주면은 좀 물렁물렁한 배추가 되고 좀 맛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노지라서 비가 오면은 할 수 없지만 햇빛이 지금은 보약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